자, 반갑습니다. 자, 원래는 J리그를 하려 했거든요. 저는 이미 아침에 이제 분석을 끝내고 갔기 때문에 일정이 있어서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이게 승무패도 7시에 마감이다 보니까 사실 승무패도 카트에 담아두고 결정을 못했던지라 아까 승무패를 구매하느라 시간이 좀 소요돼 버려서 사실 지금 5분 남아 있는 상황에 뭐 분석하기도 애매하고 건너뛰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오늘 J리그는 대체적으로 거의 무밖에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승패 본 거는 도쿄, 뭐 가와사키, 세레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도쿄도 무가 걸리고 세레소도 무가 걸리는 승이라서 사실 완벽하게 승 보이는 경기는 딱 하나, 가와사키입니다. 가와사키. 지난번 이제 원정에서 3대 0으로 이겼고 슈난이 그때 졌었나? 그래서 그나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때 시미즈한테 0대 3으로 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승보이는 게 딱 가와사키 거의 하나라 보시면 되고 이게 승무패 다 포함된 경기예요. 세레소 말고는. 그래서 저는 거의 다 무 같습니다. 무. 오늘 무만 이제 막 나눠서 갔거든요. 고배당으로. 그래서 뭐 하나 얻어 걸려라 그런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그 J리그 조합은 그 거의 무승부 말고는 거의 안 간 것 같아요. 무승부를 돌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무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소액으로 하나만 얻어 걸려라 이런 느낌으로 간 거라 해외 축구에 집중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뭐 이 4분 남았는데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세요.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이거 뭐 승패를 적는다 하더라도 유튜브에 올려도 이제 이미 마감된 거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싹 빼버릴게요 이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무승부를 봤다 아까 그 세 경기 빼고 보시면 되고 싹 지워버리고 페노르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J리그부터 갔어야 했는데 적어도 한 4, 5시쯤에 왔어야 했는데 좀 늦어졌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갔습니다. 승무패랑. 그리고 승무패가 아직 마감이 안 됐더라고요. 자동으로 한 몇 개나 한 번 더 돌려볼까요? 그냥 넘어가기 아쉬우니까 자동으로 이거 혹시 재수 좋게 얻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가와사키 승 체크한 게 아까 좀 뭐 몇 개 안 돼서 뭐야 이거 6개가 돼버렸네. 뺄 수는 없겠고 가와사키 승을 하나 더 집어넣어야겠다. 잠시만요. 요거 하나만 집어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얻어 걸려라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하고 자 이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 제가 분석한 경기는 프리미어밖에 없긴 해요. 이게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라서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보고 바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그 경기부터 컵데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알크마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쉽지 않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제는 거의 전멸했어요. 거의 파리하고 아스날 뭐 승, 거의 승 가면 무 나오고 프랭 가면 반대로 나오고 그리고 무승부도 다 한 골 차였고 어제는 확실히 안 좋은 날이었다 저한테. 그래서 오늘 좀 만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노르트하고 흐로닝원인데 배당 이제 낮은 거 당분간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일단 페이노르트
배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1.27 어제 알크마르 생각나죠? 자, 상대는 흐로닝언입니다. 흐로닝언도 지금 보면은 일단 오늘 컵대회가 4경기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리그 경기고 페이노르트가 최근 이제 흐로닝언 상대로 한 번밖에 안 졌고 그리고 홈에서도 거의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근래 이제 거의 한 7, 8년 동안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또 3승 1무로 20년도 이후의 흐름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상성은 페이노르트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순위도 보면은 페이노르트가 4위라서 흐로닝언보다도 승점이 18점이나 차이가 나고 득실도 2배 이상 차이 나고 실점도 적고 뭐 하나 좋은 게 없습니다. 흐로닝언 입장에선. 그리고 흐로닝언이 그나마 이제 기댈 수 있는 게 홈 성적인데 오늘 하필 또 원정이다. 그래서 흐로닝언도 홈 원정 차이가 엄청 심해요. 홈에서는 아약스하고 두 팀이 실점이 한 자릿수거든요. 홈 실점으로 따지면 흐로닝언이 아약스보다 실점이 적습니다. 7실점. 그만큼 이제 홈에서 성적도 좋고 패배도 적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원정으로 간다? 27골 실점. 하위권입니다. 하위권. 그래서 이게 페이노르트는 홈이나 원정이나 성적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페이노르트 봐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장자도 예전에 비해 이제 많이 복귀를 했고 그리고 흐로닝언 같은 경우는 또 하필 지난번 브레다전 이제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퇴장 미드필드에 퇴장까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패승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어제도 당연히 알크마르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2대2로 비겼다. 역시 이제 알 수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땐 득실, 뭐 결장 부분, 뭐 상성 다 좋잖아요. 흐름 봐야죠, 흐름. 자, 최근에 이 리그에서의 패의 흐름을 보면은 어찌됐든 무패 흐름을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 지금 6경기 4승 2무. 지금 트벤테 원정 6골, 그리고 고헤드 상대로 3골이어서 최근 오버페이스고 그 전에 홈에서도 보면은 네이메언, 알메로시티, 스파르타 3승 1무. 뭐 그 전에 살짝 좀 안 좋았던 적들이 있긴 한데 지금 뭐 브레다전 비기고 네이메언 비긴 거는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득점력이 괜찮아져서 저는 요거 언오버 2.5를 줬기 때문에 뭐 흐로닝언이 실점이 적기는 하지만 그건 홈일 때의 얘기고 원정이었을 때는 브레다 한 골, 그리고 빌럼전 한 골, 스파르타 한 골, 무실점 한 경기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실점을 했다. 그래서 배당 대비는 오버가 좋아 보인다. 왜냐? 괜히 또 마엔 받다가 뭐 어제처럼 2대2로 뭐 비길 수도 있겠지만 아슬아슬하게 2대1 승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핸디무가 뜨기 때문에. 왜냐면 흐로닝언이 최근에 페노르트에 거의 근접합니다. 무패 흐름이 3승 2무. 근데 이제 뭐 원정 2경기이긴 한데 빌럼이랑 브레다라서 솔직히 믿음이 그렇게 안 가고 그 전에 흐로닝언 성적들이 워낙 안 좋았고 득점이 적었어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페노르트 아시다시피 고헤드도 쉽지 않은데 요새 흐름 보면은 고헤드 상대로도 3골을 넣었기 때문에 다득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패승 오버. 마에는 좀 고민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배당 대비 그래도 오버를 1순위로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알크마르한테 겪고 나니까 낮은 배당 쉽게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패승 가고 싶으면 핸디 쪽 물을 노리든 뭐 마인을 노리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비카운하고 프레스턴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챔피언십 한 경기인데 더비카운하고 프레스턴 지금 더비카운 같은 경우는 강등권이죠. 근데 프레스턴하고 순위는 8단계 차인데 승점은 9점 차. 생각보다 막 뭐 아주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챔피언십은
상당히 재밌는 게 6위부터 13위까지의 뭐 5위 코번트리부터 13위 이제 미러까지의 승점이 8점이라서 아직 모릅니다. 7경기라서 이제 경기 수가 적긴 한데 아직 모른다. 같은 점수대 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6위까지 노리는 팀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상위권은 또 1위부터 3위까지 승점이 불과 2점 차입니다. 그래서 또 우승 경쟁이 치열하고, 또 2위 안에 들면 승격이기 때문에 번니 입장에서도 같은 81점이라서 득실에서 밀리지만, 그리고 하위권도 강등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원래 어느 한 팀은 거의 확정적이어야 되는데 아직 확정을 지울 수가 없어요. 꼴찌인 플리머스가 34점, 더비카운 루턴타운 38점, 그 바로 위 카디프가 40점, 41, 42. 이래서 플리머스하고 조금 그래도 그래도 한 6점이니까 2경기, 카디프는 2경기고 조금만 더 위로 가면은 3경기까지 하면은 스토크까지 다 근접하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물론 확실히 좀 불리한 입장이긴 해요. 남은 잔여 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정말 치열하다 이번 챔피언십.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선 꿀잼이죠. 그리고 상성은 더비카운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앞서긴 하나 최근에는 거의 반반 느낌이에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 일단 더비카운이 강등권에 있지만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라 카디프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득실 부분에서는 오늘 뭐 실점 없이 득점을 하면 또 헐시티의 자리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더비카운의 장점은 뭡니까? 원정에 승이 없지만 대부분 홈에서 승을 챙겼다. 그리고 득실도 플러스고, 그리고 프레스톤도 마찬가지로 홈 원정 성적이 차이 나는 팀들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챔피언십을 보면 홈에서 잘하는 팀들이 원정에서 못하는 팀들이 많아요. 극강으로 갈리는 팀들이 많은데 프레스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7승 10무 2패인데 원정에서는 3승밖에 못했다. 실점도 많고. 그래서 확실히 홈에 조금 패배가 있더라도 8승을 하고 있는 더비카운이 유리하고, 자, 결장 거의 대부분 장기 부상인데 수비 쪽 부상도 아주 최근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27경기니까 지금 38경기죠. 10경기가 넘으면 사실 최근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거의 달라지는 건 없다. 그리고 프레스턴이 오히려 뭐 얘네도 수비나 이제 뭐 미드필더가 그나마 최근이었는데 그 선수들도 못 나온 경기들이 한 7, 8경기 됐고, 주전기퍼가 최근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서브가 2경기를 뛰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타격이긴 한데, 일단 뭐 득점 부분에서 보면은 차이가 없어요. 더비카운하고 프레스턴이 한 골 차. 실점에서만 더비카운이 조금 더 많은데 홈입니다. 홈. 그래서 최근에 또 하필 3연승 중이다. 더비카운 홈에서 연승 중이고 원정의 플리머스까지 잡았기 때문에 블랙번 코번트리전까지 3연승 3경기 연속 멀티골. 왜냐면 그 전에 더비카운은 득점이 거의 없었거든요. 뭐 4경기 연속 무득점, 그리고 6경기 더 나아가서 8경기 중에 한 6경기가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원래 경기 3연승 하기 전까지 얘네가 한 12경기 치렀는데 그 중에 몇 경기야 이게 하나? 한 8경기를 무득점 했거든요. 이거 심각합니다. 근데 요새 갑자기 또 좋아졌다. 그래서 더비카운이 그래도 흐름도 탔고 뭐 홈성적도 좋고, 프레스턴은 또 하필 에스턴하고의 챔피언 FA컵까지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이슈.
물론 프레스턴도 홈에서는 압도적으로 좋고 뭐 여러모로 좋은데 이 결국엔 이 원정에 대한 성적, 그리고 최근에 뭐 아쉽게 셰필드도 한 골, 코번트리도 한 골 하긴 했지만 이 정도만 보면은 더비카운 승무, 뭐 지금도 더비카운 승무긴 한데 예, 컵대회를 갔다 오다 보니까 승 쪽으로 좀 더 기울었습니다. 원래 이제 물을 좀 염두에 뒀거든요. 4연승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홈이고, 그리고 이 더비카운 입장에서는 강등권에 있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아주 강력해요, 프레스턴보다. 그래서 뭐 득점도 오히려 한 골 앞서고 있고, 특히 홈이고. 그래서 더비카운 승무를 보지만 한 6대4 정도로 보겠습니다. 더비 승무. 저는 6대4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본머스하고 입스위치. 여기는 사실 지금 맨시티, 레스터 빼고는 이제 아까 승무패에 다 포함된 경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본머스 입스위치 당연히 본머스 승리를 생각하죠. 근데 저는 승무패에서 변수를 노렸습니다. 오늘 퍼센테이지가 높은 게 몇 개 없어요. 한 7개. 결국엔 그 7개가 다 정배로 들어오면 뭐 당첨자는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근데 승무패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나눠 갖는 구조라서 남들 가는 거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럴 거면 승무패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뭐 다 맞춰야 되는 거고, 뭐 11부터 이제 4등이긴 하지만 뭐 1억 천금을 노리는 거면은 다 적중을 해야 되는데, 남들과 똑같이 적중하면은 하나 뜰리면 뭐 1,000원, 뭐 2,000원 막 이렇게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2월 되더라도 그러면 알고도 이제 변수를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노렸던 부분이고, 저는 최소 7개 중에 반타작은 나와야 그래도 뭐 몇 명씩 떨어지면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정배로 찍는다 해서 또 14개를 다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정배 찍는 걸 별로 추천 안 드립니다, 승무패는. 왜냐면 뭐 정배 찍어서 다 맞을 수만 있다면 찍으라고 하겠는데, 그 변수 안 나오는 뭐 7개도 다 맞추고 그 애매모호한 것도 다 이제 적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수를 노린 걸 적용시키겠습니다. 왜냐면 입스위치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7점도 많고 득점도 별로 없고 득실도 본머스한테 다 밀리고, 그렇다고 본머스가 홈 성적이 안 좋냐? 좋거든요. 근데 이제 왜 변수를 노리느냐? 본머스가 최근에 맨시티한테 선제골 넣었지만 FA컵 졌죠. 그리고 브랜드포드한테도 1대1로 지고, 최근에 계속 멀티골 이상 실점을 하고, 얘네가 최근 6경기 승리가 없어요. 그리고 홈에서 5경기 연속. 특히 홈에서 이득을 한 적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뭐 노팅엄도 5대0으로 이기긴 했었지만 최근에 좀 부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클로이베르트가 타박상 의심이 돼서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물론 그 선수 못 나왔다고 이제 못 이기는 건 아닌데, 입스위치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뭐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도 아쉽게 한 골 차였고, 노팅엄 FA컵에서도 선제골 먼저 넣고 비겨가지고 승부 차이까지 갔거든요. 결국 떨어졌지만. 그리고 맨유전도 선제골 넣었던 걸로 기억하고, 뭐 에스턴 빌라도 1대1. 그러니까 은근히 예전에 풀럼전, 제가 그 풀럼 갔던 경기도 2대2. 그래서 은근히 못 이길 것 같고 뭐 전패할 것 같지만 홈보다는 원정에서 막 강팀들 상대로 비겼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입스위치 입장에선. 그래서 본머스가 FA컵까지 갔다 왔고, 홈이긴 하지만 요새 이제 흐름이 안 좋다는 걸 생각하면은 저 본머스는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아무리 이길 확률이 높아도. 그래서 저는 입스위치 무승부, 역배까지 노리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본머스 홈이라서. 입스 이프렌스, 입스위치 이프렌 한번 고배당 한번 노려보고, 3.5 프렌은 사실 배당이 얼마 안 되니까 언업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입스위치가 다 득점을 할 것 같진 않아요. 본머스도 요새 홈에서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언더 봅니다. 언더.
어떻게 갈 거냐. 근데 언더를 보긴 하지만 언더는 배당 대비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요. 입스위치도 뭐 언제 또 대량 실점할지 모르고 해서 언더는 빼도록 하죠. 입스위치 2프레만 보고 가겠습니다. 1.5는 너무 구리다. 자, 브라이튼하고 에스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 에스턴하고의 이 성적을 보면은 에스턴도 홈에서 압도적으로 강하거든요. 근데 브라이튼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이튼도 이제 이 홈 성적이 좋은데 원정도 나쁘진 않아요. 에스턴은 홈하고 원정이 조금 차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브라이튼이 조금 앞섭니다. 승점이나 이제 득실도. 근데 중요한 건 에스턴이 어쨌든 흐름이 좋다는 거. 원래 원정이 좀 불안했었는데 최근에 원정 3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이 홈에서는 뭐 언제 졌는지 기억도 안 나고 홈원정 포함 지금 5연승 중이기 때문에 쉽게 질 것 같지 않다. 에스턴 흐름이. 지난번 프레스턴전 FA컵을 다녀오긴 했지만 브라이튼도 다녀왔습니다. 노팅엄한테 결국 이제 3대4로 졌고 승부차이 끝에. 브라이튼도 최근에 보면은 5승 3무예요. 뭐 첼시 2번 잡고 본머스도 잡고 맨시티 원정도 비기고 해서 그렇다고 브라이튼 승 보기에는 에스턴도 최근 흐름이 좋아서 저는 무 봅니다. 무. 왜냐면 브라이튼 에스턴이 7, 9인데 얘네도 이제 챔스권을 노릴 수 있는 승점 차라서 첼시하고 불과 2.4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 봅니다. 무 보는 입장에선 당연히 에스턴 프렌, 더 나아가서는 확률로 갈게요. 확률 에스턴 2프렌입니다. 2프렌 가장 높은 확률, 배당 적어도. 그 다음에 조금 배당 높여서 노리면 프렌, 완전 고배당은 무승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보는 그냥 건너뛰세요. 다득점 무승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맨시티하고 레스터. 요것만 이제 못 봤던 경기인데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시티가 본머스전 이기면서 그 적중을 갖다 줬죠. 그때 발렌시아 나폴리 묶은 이제 7배짜리 PK 놓쳐서 이제 못 이기나 했는데 다행히도 이겨줘서 역전을 해서. 그래서 맨시티의 흐름은 뭐 좋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뭐 그럭저럭 나쁘진 않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노팅엄한테도 지고 홈에서 리버풀한테도 졌는데 뉴캐슬이나 첼시, 웨스트햄 상대로 다득점을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 레스터가 워낙 못해요. 최근에 홈에서 맨유한테도 3실점. 이 아주 최악은 뭐냐면 이 맨시티도 요새 상태가 살짝 좀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여전히 5위긴 하지만 첼시 1점 차라서 얘네도 챔스 노리려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고 레스터 강등권인데 사실 강등 피하기 어려워 보여. 지금 상황으로 보면 원정 성적도 그닥 좋진 않고. 근데 이제 맨시티의 이제 문제가 뭐냐, 최근 부상이 있습니다. 홀란드가 부상이에요. 발목 부상. 근데 홀란드가 없어도 저는 오히려 맨시티 전 왠지 홀란드 없어야 더 맨시티가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부터. 물론 홀란드가 골을 많이 넣는데 예전만큼 막 그렇게 잘한다고 그런 느낌을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지긴 하지만 제 생각은 막 그렇게까지 너무 불리하다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왜냐면 레스터가 딱히 결장이 크게 없어요. 뭐 바디도 나오고 뭐 웬만한 선수 다 나오는데 항상 보면 못 이겨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득점입니다. 득점. 지금 FA컵에서 그나마 한 골 넣어서 다행이지 리그 6경기 무득점입니다.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못하지 해서 결장자가 많냐 해서 딱 보니까 아니야, 결장자도 없어. 이게 웬일일까? 해서 홀란드 빠져도 이건 맨시티 승부입니다. 그리고 마헨도 봅니다. 마헨 1마헨까지. 근데 2마헨은 좀 쫄려요. 홀란드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언어버는 레스터의 득점력 때문에 애매합니다. 그래서
맨시티도 요새 막 아주 다득점을 못 하는데 뭐 본머스 원정 갔다 온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예전에 뉴캐슬 4대0, 첼시 3대1, 그리고 뭐 웨스트햄 4대1. 충분히 다득점 할 수 있는 팀이라 최근에 뭐 골 살짝 못 넣었다고 언더 가다가는 왠지 오버날 수도 있어서 승하고 1마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뉴캐슬하고 브랜트포드,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비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까지만 딱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브랜트포드. 뉴캐슬은 이제 리버풀전에 우승을 했죠. 컵대회 이겨서. 그래서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웨스트햄 원정도 이겼고, FA컵 브라이튼한테 져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웬만해선 잘 안 집니다. 뭐 아스날도 잡았었고, 노팅엄도 최근에 리그에서는 또 4대3으로 이겼고 해서 전체적으로 좋긴 한데 문제가 공격에 일단 앤서니 고든이 출전 정지예요. 알렉산더 이삭이 리그 지금 득점 3인가? 19골.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나쁘진 않은데 브랜트포드도 두 자릿수 득점자가 2명이나 있습니다. 은베모하고 이제 요한의 위사. 그래서 여기 공격력도 엄청 강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쉽지 않다. 뉴캐슬 입장에서도. 물론 뉴캐슬이 지금 승점이 6점이나 더 앞서고 있고 뭐 실점도 적긴 한데 득점은 오히려 브랜트포드가 조금 앞섭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는 홈보다는 성적이 살짝 좀 밀리긴 하지만 확실히 이 득점력 생각해서 봤을 때는 좀 빡세다. 그리고 아까 원정 성적이 안 좋다 했잖아요. 브랜트포드 홈 성적이 더 좋고. 반대입니다. 지금 올해는 브랜트포드가 이 홈에서 7승 3무 5패인데 그 5패를 언제 했느냐? 잠시만요. 이게 FA컵이 하나 껴있어서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25년도 들어서 4패 했습니다. 4패. 그리고 작년 이제 노팅엄전 시작으로 처음 패배를 했거든요. 홈에서. 그리고 나서 아스널, 리버풀, 토트넘, 에스턴, 자 5번 졌죠. 최근에 맨시티하고 에버튼 비겼죠. 2번. 그러니까 작년에 그 노팅엄 빼면은 올해 7경기죠. 7경기, 뭐 플리머스전 빼면은 리그 6경기 2무 4패입니다. 득점도 거의 무득점이에요. 무득점. 그나마 에버튼하고 맨시티 한 골, 2골 넣은 게 전부 아스날전. 그래서 득점력도 저조하고. 근데 희한하게 아까 원정 성적이 더 안 좋다 했는데 또 원정은 계속 지고 못 이기다가 또 사우스햄튼전 이후에 지금 5연승 중이에요. 원정에서. 본머스도 잡았죠. 레스터 4대0, 웨스트햄 요새 잘 나가는 크리스탈도 잡고, 사우스햄튼 5대0. 그니까 무승부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원래대로 홈에서 잘하고 이제 원정 성적이 최근에 안 좋았다면 뉴캐슬 쪽을 좀 더 봤을 텐데 하필 홈에서 성적이 더 좋지만 최근 홈은 이기질 못하고, 원정 성적이 안 좋은데 최근 원정에서는 5연승하고 6경기 무패. 그리고 더 빡센 게 뭐냐면 실점이 거의 최소 실점입니다. 그래서 무승부 본다. 요것도 브랜트포드 2프렌이 가장 좋습니다. 배당이 적긴 하지만. 그리고 좀 더 배당을 높이면 아까 에스턴처럼 그냥 프렌, 그리고 완전 고배당은 무승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번은 3.5기 때문에 건너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스햄튼하고 크리스탈. 요거는 사우스햄튼이 뭔가 변수를 노리려고 해도 좀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강등이 거의 확정적인,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탈출하기 어렵고, 지금 승점이 한 자릿수예요. 9점. 최소 득점, 최다 실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이 얼마나 잘하느냐. 물론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긴 하지만 최근 풀럼전 이겼죠. 아무리 FA컵 원정 갔다 오더라도 어제 노팅엄이 맨유 이기는 거 보면서 야, 흐름을 무시할 순 없구나.
홈에서 최근 맨시티, 뭐 아스널 1승 1무고. 그래서 크리스탈도 보면 최근 5연승, 1실점 이상 한 적 없습니다. 뭐 홈에서 입스위치전 좀 1대 0이라서 그러면 사우스햄튼 해볼만 하지 않냐. 근데 크리스탈이 원정이 좀 빡세요 지금. 홈에선 최근에 2번 졌는데 원래 원정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원래 원정 6경기 6전 전승입니다. 전승 6연승. 그리고 작년 본머스전까지 하면 7경기 무패 중. 근데 여기다 더 아주 아까 어디였죠? 브랜드포드? 거긴 뭐 브랜드포드도 원정 실점이 적었는데 크리스탈은 어느 정도냐? 원정 7경기 6승 1무 할 동안 단 한 골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무실점 중 7경기 연속. 그리고 6연승 할 동안 모든 경기 멀티골 이상. 한 골 넣은 경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크리스탈 팰리스가 엄청나게 강하다. 그리고 사우스햄튼은 최근 뭐 5연패. 뭐 아무리 변수를 노릴라 해도 보이진 않아요. 그나마 이제 노릴 수 있는 건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원정이고 컵대회 갔다 왔다는 점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갑자기 깜짝 뭔가 이슈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승무패 포함된 경기라서. 그래서 무정도 보지 크리스탈 승무로 봐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승무패 승무를 체크했기 때문에 쉽사리 크리스탈 승도 가긴 좀 애매해요.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득점력도 막 다득점도 못하고 해서 크리스탈이 원정 실점률이 최소기 때문에 언더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갈 거면 언더 가고 아니면 그냥 크리스탈이 그래도 뭐 다득점 할 수도 있고 사우스햄튼이 지더라도 한 골 넣을 수 있으면 오버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언오버는 좀 건너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는 할게요. 그냥 재밌게 좀 구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경기 패스하는 경기. 자, 그 다음에 슈투트하고 라이프치. 이제 컵 대회는 제가 분석을 못했거든요.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투트하고 라이프치. 지금 뭐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투트가 지금 11위, 라이프치 6위인데 득실은 뭐 득점은 슈투트가 조금 앞서긴 해요. 뭐 라이프치의 근소한 우세입니다. 플러스 했을 때. 그리고 슈투트가 최근에 라이프치 상대로 홈에서 연승. 그전에는 이제 못 이기다가 최근에 어쨌든 기세가 좀 좋다. 그리고 이게 또 하필 컵대회다 보니까 중요해요. 아르미니가 레버쿠젠을 이겨버렸습니다. 선제골 먹히고도. 결승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슈투트 라이프치는 뭐야? 아르미니면 더 상대가 쉽겠네. 레버쿠젠보단.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슈투트도 이제 최근에 리그에서 승리가 없다 보니까 흐름이 좋진 않아요. 맨날 이제 실점도 많이 하고 득점도 하긴 하는데 뭔가 실점이 계속 꾸준하게 있다 보니까 이기질 못하고 그래서 홈에서도 이제 3연패 중이라서 슈투트 입장에서는 반드시 홈의 연패도 끊어야 되고 승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라이프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도 간당간당해요. 지난번 메넨글라한테도 지고 프라이전도 비기고 아우크도 비기고 유니온 베를린도 비기고 슈투트그라츠 0대1로 졌죠. 보움 3대3. 최근 원정 8경기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올해 원정 무승입니다. 무승. 그래서 득점도 보면은 무득점 경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5연속 무승부, 무득점 중 3무 2패. 뭐 물론 0대 0이 3번이나 있는 건 뭐 그나마 잘했다 보여지는데 실점을 안 해서 2득 이상 한 적도 없어요. 최근에. 그나마 이제 보험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슈투트를 가자니 너무 못하고 최근에 원정 라이프치 보면 또 쉽게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무찍어야 된다 그냥. 아니면 언어보러 가야 되는데 언어보도 사실 어 뭔가 배당 생각하면 오버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라이프치도 언더가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0대 0만 3번이었고 또 슈트도 생각하면 오버 가야 되고 이건 그냥 차라리 고배당 무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 수가 없다 이 경기. 치열할 겁니다. 자 리버풀 에버튼 가도록 할게요. 자 리버풀 에버튼도 이제 승부패 포함된 경기인데 리버풀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상성도 에버튼한테 딱 한 번밖에 안 졌고 최근에 그게 유일한 패배인데 그 이후에 3연승. 그리고 뭐 지금 순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근데 오늘 만약에 못 이긴다. 그러면 아스날이 어제 이겼기 때문에 9점 차로 줄어듭니다. 이러면 몰라요. 아직 모른다. 그래도 힘들어요. 오늘 만약에 이기면서 12점 차로 벌어지면 사실 남은 잔여 경기가 8경기라서 뭐 4경기 그냥 던져주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이제 부상도 막 아주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비 쪽 말고는 수비 한 명, 아놀드 말고는 알리송도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에버튼은 칼버트 루인이 부상 중이고 맥네일도 장기 부상이고 그리고 수비 쪽에 부상 애매한 선수가 있고 그리고 은디아에도 지금 부상 중에서 못 나오다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에버튼이 참 특이한 게 이 부상인 선수들이 거의 그 골을 합쳐보면 꽤 많은 득점력이 포함되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전 당연히 에버튼이 최근에 어떤 팀하고 경기를 하든 골을 못 넣고 웬만하면 질 거라 예상했는데 그걸 다 엎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 에버튼 본머스전 딱 한 경기 졌어요. 그리고 FA컵 빼면은 올해 들어서 25년도 들어서 리그 초반에 이제 본머스 원정 에스턴한테 홈에서 연패 당한 이후에 지금 4승 5무 9경기 연속 무패 중입니다. 뭐 4연속 무승부 중이긴 한데 만났던 팀들이 쉽지 않아요. 토트넘, 브라이튼, 리버풀, 크리스탈 팰리스, 뭐 브랜드포드, 웨스트햄까지 이렇게 그 주전들이 막 부상으로 빠지고 막 그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골을 넣고 어떻게 이렇게 비겼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원정 4경기 무패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리버풀이 좋아도 최근에 리버풀이 3경기 연속 선제골 먹혔어요. 사우스햄튼전 이겼지만 전반 1대 0이었죠. 파리한테 1대 0으로 져서 승부 차이까지 가서 졌죠. 뉴캐슬전도 2대 0에서 그 한 골 만회하는 거 3경기 중 이제 2경기 져서 연패 중. 그리고 그 전에 리버풀이 보면은 뭐 무실점으로 이제 이겼던 경기들도 있는데 좀 아슬아슬했던 경기들도 있고 뭔가 살짝 최근 들어 리버풀이 막 잘한다는 느낌을 약간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에버튼의 저 무신공이면 무 한번 써볼 만하다 해서 승무로 이제 변수를 노렸다. 근데 완전히 에버튼 승까지 보기는 어렵고 무승부 정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저는 에버튼 2프렘 보는데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 승무패이기 때문에 변수를 노린 거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리버풀이 이길 확률이 높죠. 에버튼이 이제 운빨이 어디까지 가냐인데 최근에 4경기 연속 비긴 거 보면 사실 실점이 계속 꾸준했거든요. 어찌저찌 이제 비겨서 다행이었고 홈에서 리버풀하고 비긴 게 가장 최근에 리버풀하고 경기인데 그때도 후반 막판에 이제 극장골로 이제 비긴 거라서 이번 또 원정이기도 하고 리버풀한테 발릴 수도 있습니다. 예상을 벗어나서. 그래서 그냥 아까 크리스탈처럼 관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하겠다. 언어보도 사실 무승부 가능성이 높으면 언더인데 에버턴이 다득점 무승부도 있었고 만에 하나 이제 어느 쪽 승패로 갈리면 오버날 확률이 커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스한다.
에버튼 완전 역배까지는 안 봐요. 네, 좀 비기길 바란다 이런 입장에서는 이 프렌이 좋을 수도 있는데 배당이 안 떨어졌을 때 얘기지 지금 두 번이나 떨어져서 메리트는 없습니다. 왜냐? 뭐 확실한 프렌이 아니거든요. 뭐 그러다가 리버풀한테 뭐 2대0으로 질 수도 있는 거라.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C 밀란하고 인테르. 자,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좀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금방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네요. 자, AC 밀란, 인테르 뭐 리그에서는 순위 차이가 너무 나죠. 지금 인테르 1위죠, 1위. 나폴리보다 3점이 앞서고 AC 밀란은 9위입니다. 우디네에서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요 경기 준결승입니다. 준결승. 이게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쪽 동네 반대편 동네 볼로냐가 3대0으로 이겼어요. 어쨌든 원정 가서. 자, AC 밀란 결정자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인테르 쪽이 지금 라우타로 지금 저번에 못 나왔죠. 지금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타레미도 지금 부상이고 아슬란이 경고 누적. 그 수비 쪽에 이제 존프라이스 여전히 부상 중에 지엘린스키도 여전히 부상. 그래서 빠지는 선수를 보면 AC 밀란보다는 훨씬 손해죠, 손해. 뭐 튀랑도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AC 밀란이 거의 완전차에 가깝기 때문에 원정인 점은 감안하면 좀 빡세다. 그리고 우디네세전도 결국엔 한 골 차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최근 5연승, 뭐 8경기 무패, 7승 1무 다 좋긴 한데 인테르가 그때 이제 올해 초에 AC 밀란한테 2대0에서 3대2로 졌던 기억 나시나요? 1대0도 아니고 2대0에 3대2로 판이 뒤바뀐 거는 그때 이제 후반 극장골까지 해서 말이 안 된다. 그때 골 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AC 밀란이 또 홈에서는 인테르한테 좀 최근에 비해서 거의 완전 전체적으로 보면 반반인데 최근에 좀 밀립니다. 최근 3연패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두 팀이 만났을 때는 뭐 거의 반반이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AC 밀란이 지난번 나폴리전 2대0으로 우리가 나폴리 승을 가서 이제 적중을 하긴 했는데 아까 맨시티 승이랑 발렌시아까지 이게 후반에 막판에 제가 좀 봤거든요. 엄청 쫄리더라고요. 엄청나게 밀어붙이더라고. 그래서 결국 한 골 넣었었는데 슈팅 수가 좀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나폴리가 밀렸다. 골을 못 넣었으면 어땠을까? 아마 못 이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밀란 같은 경우는 홈오전, 레체전 다 이제 선제골 먹히고도 이제 2골, 3골 넣어서 역전했기 때문에 지난번 인테르전도 원정 가서 역전을 했죠. 그래서 홈인 만큼 쉽게 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테르의 결장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컵대회잖아요. 그래서 요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AC 밀란 프렌 가게에는 인테르가 요새 워낙 무패 흐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AC 밀란하고 리그 경기에서 한번 비겼잖아요. 1대1로. 물론 이제 AC 밀란의 지난번 이제 후반 막판에 공격하는 거나 인텔의 최근 이제 몬차전 좀 아슬아슬한 승리 그리고 뭐 패배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뭔가 이제 이겼던 경기들 보면은 압도적으로 이겼던 경기들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AC 밀란 정도면 어쨌든 우리 인테리하고 비겼던 적도 있고 그때는 또 선제골까지 넣었었잖아요. 리그 경기에서. 그래서 그때 인테르 이제 극장골 아니었으면 사실 AC 밀란이 이겼죠. 언제나 이제 슈팅이나 그 점유율은 인테르가 높았었는데 또 컵대회라는 점 그리고 원정 가야 되니까 홈에서 무조건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는 느낌이라서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인테르가 결장자가 많기 때문에 프렌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AC 밀란이 워낙 오버페이스거든요. 최근에 실점도 꾸준해서. 그래서 인테르 정도면 엎치락뒤치락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렌을 보긴 하지만 무승부를
뭔가 오버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버도 AC 밀란도 항상 이제 선제골 먹히고 역전을 했던 페이스고 최근 6경기 연속 오버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다득점 무승부도 있죠. 그리고 인테르도 최근에 뭐 2대1, 3대 2대1 이런 약간 오버 페이스라서 뭐 무승부를 가든 오버를 가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이 되네요. 무승부를 좀 더 보면은 AC 밀란 프렌을 갈 것 같고 뭔가 이제 무승부 안 나올 것 같다면 무조건 오버 가야죠. 잠깐만요. 오버보다는 프렌 가겠습니다. 프렌 갈게요. 프렌.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 1대1도 있고 이게 컵 대회라서 오히려 많은 득점이 안 날 수도 있다. 자, 그다음 AS 칸하고 랭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AS 칸은 4부 팀 같은데 홈에서는 나름 성적이 좋은데 격차가 있어서 이게 되려나? 랭스가 최근에 마르세유도 3대1로 이겼거든요. 왜냐면 랭스가 문제가 뭐였냐면 최근에 이겼던 적이 없어요. 원래 이제 첫 승이에요. 첫 승 마르세유전이 컵대회 다 포함해서. 그렇다고 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무가 많긴 한데 최근에 오히려 패배가 더 많았고 그리고 랭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득점력. 최근 뭐 8경기 중에 뭐 7경기가 그 무득점 중이었고 엄청 안 좋았었는데 마르세유를 홈에서 3대1로 이기더라고요. 와, 이게 타이밍상 이겨줄 때 시원하게 이겨버렸다. 그래서 이게 컵 대회의 특성상 좀 빡셀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준결승이거든요. 여기 어제 파리도 아시겠지만 덴케르크한테 2골 먼저 내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AS 칸도 그걸 보면서 뭐 최근에 이제 득점력 저조한 랭스 정도면 우리 좀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보여집니다. 덴케르크도 했는데 물론 이제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서 랭스가 지금 리그왕에서 순위가 막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강등권 바로 위에 있는 26점 언제든 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승점이라서 득실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 저 랭스 저 배당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1.5라서 오히려 이거 2.5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언오버로 접근해야 된다. 요거 얘네가 누구 잡고 올라오면 로리앙이랑 또 좀 처음 보는 팀 갱강도 잡고 올라왔네. 둘 다 2부긴 하거든요. 옛날에 뭐 1부에 있었던 갱강이랑 로리앙 다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쉽지 않다. FC 로리앙하고 뭐 갱강 정도면은 근데 지금의 랭스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랭스가 더 안 좋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득점이 워낙 적긴 한데 실점도 적은 편이어서 언더가 좀 많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홈인정 감안하면 저는 오버 봅니다. 오버. 아니면은 AS 칸 2프렌 배당이 조금 적긴 하거든요. 만약에 랭스가 이겨도 뭐 2대0, 3대0으로 이길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이겨도 한 골 차고 만에 하나 좀 변수가 생기면은 차라리 랭스 승은 배당 대비 버렸기 때문에 AS 칸 2프렌 언오버는 뭐 오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더 확률이 높은 AS 칸 2프렌 그리고 프렌까지 한번 고배당으로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무승부 우는 입장에서 뭐 무보다는 프렌이 좋아 보여요. 왜냐 역배 터질 수도 있다 보거든요. 랭스의 득점력이면. 그리고 어제 지긴 했지만 덴크리크도 이제 2득점을 먼저 올렸기 때문에 8이라서 역전한 거지 다른 팀이었으면 졌을 거라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기 AT하고 바르샤. 자, 어제 레알이 경기를 못 봤는데 와
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버를 봤잖아요. 오버가 가장 좋다고. 근데 소시가 그 정도로 이길 줄은 몰랐어요. 막판에 이제 그 코너킥에서 득점을 해서 연장까지 갔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또 연장에 골을 먹혀서 4대 4였는데, 레알 요새 보면은 실점 많다 했잖아요. 레가네스전.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하다 생각했었습니다. 원정 1대 0으로 이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경기도 바르샤 원정 가서 AT가 4대 4로 비긴 경기입니다. 그리고 요새 AT가 바르샤 상대로 골을 잘 넣어요. 홈에서도 이제 2골 넣었죠. 리그에서. 근데 결국엔 4골 연속 먹혀가지고 어제 덴케르크하고 파리 골을 난 겁니다. 후반 막판에만 이제 추가 시간에 2골이 터지고.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바르샤 상대로 4대 4로 비겼지만, 그러니까 2번 연속 4실점을 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AT가 홈에서 바르샤하고 무도 좀 있고, 예전에 좀 많이 이겼었는데 최근에 3연패 중이에요. 그래서 상성에서는 좀 약간 밀린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일정도 봐야 되는데, 뭐 바르샤는 다음 일정이 레알 베티스, 그리고 AT는 세비야 원정을 가야 되고, 바르샤는 또 이제 챔스까지 있다 보니까 더 빡빡하긴 하죠. 한데 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겁니다. AT가 최근에 뭐 레알도 잡고 하긴 했는데 챔스에서는 승부 차이 끝에 떨어졌지만, 리그를 보면 3경기 연속 승리 없고, 헤타페전도 1대 0으로 이기다 역전패 당하고, 정말 바르샤전도 2골 넣고 4실점하고, 에스파뇰전도 결국엔 1대 0으로 이기다 1대 1로 비기고, 뭔가 뒷심이 좀 부족해요. 갑자기 또 예전 모습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항상 보면 0대 1로 지다가 막 겨우겨우 막 역전해서 이긴든가 한 골차 승부가 많았었는데, 바르샤한테는 그게 통할지가 의문입니다. 지로나전도 바르샤가 한 골을 내주긴 했지만 여전히 요새 득점력 보면은 거의 압도적이지 않나. 파리랑 바르샤가 거의 투탑 같아요. 득점력이나 요새 이제 무패 흐름 보면은. 그래서 바르샤가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언제 졌는지 기억도 안, 아마 원래는 한 번도 안 졌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졌는지 기억도 안 나고, 엄청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알이 올라갔기 때문에 바르샤 올라가든 AT가 올라가든 상당히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AT의 일단 결장 부분 보면, 오블락 키퍼를 휴식을 줬다. 그리고 코케가 이제 부상에서 회복 중인 것 같고, 앙헬 코레아가 이제 출전 정지거든요. 그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다니 올모가 여전히 부상 중이다. 그거 말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장 부분도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서 막상막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리그에서도 보면은 1, 2, 3이거든요. 바르샤, 레알, AT. 근데 이제 AT는 승점이 9점 차로 좀 벌어졌고, 바르샤가 이제 레알하고 3점 차인데 득실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실점은 뭐 AT가 좀 더 적을 수는 있지만 득점이 1.5배 이상 차이 나죠. 82득점입니다. 바르샤. AT가 47득점이고. 엄청난 득실차. 득실차가 레알하고도 거의 20골 차이 나요. AT하고는 그 30골. 그래서 이 득점력 보면은 뭐 1차전 4대 4로 비겼다고는 하지만 배당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 경기 무승부 나와도 다득점 무승부 나올 확률 높습니다. 최근에 2번 경기 다 4대 4, 2대 4. 그리고 바르샤의 최근 폼을 보면은 6연승 중이긴 하지만 실점도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버가 언더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AT도 오버가 좀 많아졌고, 그래서 이거는 승패로 갈릴 것 같다. 일단 오버 보고, 그래도 AT가 이길 거냐 바르샤가 이길 거냐라고 보면은 AT 홈에서 최근에 0대2로 지다가도 4대2로 역전한 바르샤이기 때문에 바르샤 승무 사이드 봅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바르샤 승 가기에는 이게 컵대회기도 하고 1차전 홈에서 비긴 것도 있고, 그리고 AT가
지금 두 번 다 못 이겼잖아요. 바르샤 원정 홈에서 이제 바르샤한테 또 4대2로 지고 했어가지고 이번만큼은 쉽게 안 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둘 다 득점 없이 이렇게 비기는 그런 상황보다는, 그때도 보면 AT 원정 2골 먼저 넣고 4골 먹혔는데 결국엔 2골을 따라잡았거든요. 근데 이번 리그에서는 2골 먼저 넣고 4골 먹히고 따라잡지 못한 게, 그 4골을 언제 넣었느냐. 그때는 전반에 2대2로 따라잡고 3대2로 역전하고 그 후반에 추가골 넣고 이랬는데, 그때는 70분 이후에 이제 2대0으로 지다가 뒤늦게 이제 따라잡는 골과 이제 동점골 넣고 후반 막판에 2골을 더 넣었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오버 보고, 오버 1순위입니다. 1순위. 왜냐면 바르샤 승 갔다가는 무 나올 수도 있고, 무 가면은 또 승이 좀 그렇고, 뭐 AT 프렌도 가능해요. 이게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이건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오버를 봅니다. 오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그래도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긴 한데, 어제는 진짜 갈 게 없어서 결국엔 낮은 배당을 뭐 모아서 갔더니 다 터져버렸고, 오늘은 그래서 뭐 페노르트 승이나 뭐 맨시티도 갈 거면 마인으로 가야 되고, 브랜드포드나 이제 에스턴 빌라 2프레는 어쩔 수 없다. 왜냐면 그렇다고 프렌 가기에는 뭐, 근데 프렌도 갈만해요. 근데 이제 2프렌이 더 안정적으로 이제 확률이 높이려고 가는 거라서, 저 정도의 그 2프렌 정도의 배당들은 가볼 수도 있다. 뭐 페노르트 승이나 맨시티 승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나마 이제 배당 대비 가장 낮은 것 중에 확률이 높은 건 맨시티 승이죠. 레스터가 워낙 못해서. 그 다음들이 이제 뭐 에스턴 빌라 프렌, 뭐 브랜드포드 2프렌, 그 다음 배당 높이면 뭐 프렌 정도. 무승부 노려도 되고, 어차피 저는 승부패에 무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어제 이제 너무 예상과는 다르게 나왔는데 오늘은 좀 근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한 30분 안에 끝내고 가려 했거든요. 하다 보니 1시간이 돼버렸다. 저는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시고 유튜브에 좀 올려드릴 테니까, 저는 내일은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더라고요. 그 EPL 첼시하고 토트넘. 그래서 내일은 아마 좀 더 늦을 것 같아요. 한 8시가 넘어서 한 8시하고 9시 사이에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조금 오늘보다 늦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좀 빨리 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못 왔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경기를 더 준비를 잘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들 잘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